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2011년 윤석열 대검 중수이과장이 주임검사가 돼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이상하게도 대장동 관련 1155억 원 대출건만 수사에서 제외됐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었죠. 무려 1155억 원의 불법 대출 사건이었지만 이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낳은 전형적인 봐주기였던 거죠. 당시 LH 공공개발이 추진 중인데도 정부 방침에 반한 거액의 민간 대출 사건을 수사에서 뺀 건 아직도 의문입니다. 또 대출을 일으킨 A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소개로 박영수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했다며 대장동을 매개로 등장하는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이 세 사람을 하나로 엮고 있는 그 고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해명해야 할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요. 물론 다 검사 출신 인사들입니다. 여기에 김수남, 최재경 검사까지 마치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사건에 프리퀄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윤석열 후보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요. 대장동 대출건이 기소되지 않은 건 다른 건과 달리 일반 대출이라 배임죄를 적용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물타기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일까요? 일반 대출이 배임죄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이 거짓말이 사실인지 궁금해졌는데요. 실제로 2006년 새마을금고 임직원 대출 사건, 대법원 2006도 4876,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만으로 업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직원은 새마을금고법 제85조 2항 5호의 대출한도 제한 규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는데요. 어떤 형태이든 위법 범법한 행위이며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법리를 더 꼼꼼하게 해석하고 적용했다면 기소는 물론 유죄 판결도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2011년 윤석열,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김만배는 함께 모여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승복했지만 차기 정권 연장을 위한 당내 원팀 구성이 매끄럽지 못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쿨하게 승복했다고 하지만 저는 어째 쿨해 보이지 않습니다. 서른 이낙연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경선 승복 고를 하게 되면 원팀에 결정적인 하자가 생깁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흠결 사안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설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전과도 있고요. 스캔들 부분도 있고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원팀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본선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원래 본선은 항상 몇 프로 차이로 1, 2% 차이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후보가 갖고 있는 그런 많은 흠결이 있고 더군다나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원팀이 안 되는 결정적인 사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팀이 안 된 상태에서 본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느냐? 진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라고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후 13일 설 위원장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낙연 후보께서 당무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선 결과를 수용했다. 특별 당규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당의 절차에 따른 결정인 만큼 존중하며 이번에 논란이 된 당원 당규는 추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경선 승복을 전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의 낙심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혁신하고 더 진화하며 국민과 국가의 무한 책임을 지는 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강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강물이 됩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이룹시다. 기필코 대선에 이깁시다. 여러분과 함께 강물처럼 끈기 있게 흘러 바다에 이르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승복을 밝힌 이 전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낙연 후보님 정말 감사합니다. 잡아주신 손 꼭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어 이 대선 후보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경선을 치르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다 같이 주인공이 되어 뜁시다라고 원팀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선 후보는 14일 서른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아쉬움과 상심이 크실 텐데 이렇게 대의를 위해 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쟁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열은 부득이하고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어느 경선보다 다른 당의 어떤 경선보다 절제되고 아름다운 경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이보다 같은 점에 과거보다 미래에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에 매진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서른 의원님의 뜻을 잘 받아 안겠습니다. 하루빨리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어주신 손끝까지 함께 잡고 4기 민주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서른 위원장에게도 원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대선 후보의 구애에도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전화통화로 경선 후 한 차례 소통을 했지만 앞으로 이재명 캠프 참여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을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거론했다 사과했지만 가뜩이나 감정의 골이 깊은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을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낙연 후보의 승복으로 민주당 경선이 끝났습니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승복이라는 표현이 수용 선언이라는 글로 일부 수정됐는데요. 을에 사용했던 승복이라는 단어가 불쾌하다며 수용 선언으로 사용해달라는 이낙연 지지자들의 항의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복과 수용의 차이는 확연히 다른 말인 거죠. 일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조국 전 장관에 져서 조국의 시간을 훼손하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승복은 했지만, 아니, 수용은 했지만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인가요? 수용은 했지만 이재명 승리는 없고 민주당 승리만 강조하고 있는 이들. 이재명은 원팀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들은 새 출발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작은 갈등들을 다 넘어서서 그걸 오히려 에너지로 만들어서 더 큰 힘으로 승리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저한테 콜백을 해주셔서 저희가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 말씀들을 또 들었고 우리 이낙연 후보님의 그 품격과 품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